자, 일단은 확통 시간입니다. 우리가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그때 이제 경우의 수 확률이라는 단원으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접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고등수학 하 맨 뒷단원에서도 이제 있었죠. 순열과 조합이라고 이제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기본적인 순열하고 조합을 이제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확률과 통계에서는 거기에 좀 플러스 알파, 순열은 순열인데 좀 다양한 순열을 우리가 배우고요. 여러 가지 순열을 배우고, 그 다음에 중복이 허용이 되는 중복조합이라는 걸 배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항정리라는 게 이제 있고요. 이항정리. 그 다음에 이제 확률인데,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확률이랑 거의 비슷해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플러스 알파 조금 있고, 조건부 확률이라는 이제 좀 처음 배우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제 어떤 특정 조건이 있을 때 확률 구하는 거거든요. 밑에 이제 통계인데 이산 확률 변수와 이항 분포라고 해서 이제 그 통계를 이제 내 가지고 이제 분석하는 게 있고요. 평균, 분산 이런 거 구하는 게 있고, 밑에 이제 연속 확률 변수와 정규 분포 또한 얘도 이제 그 정규 분포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성적의 분포 혹은 전 세계 사람의 뭐 키의 분포 이런 것 분포를 보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통계적 추정은 이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전구가 만약에 있어, 공장에서 전구를 생산할 때 전구의 그 수명을 만약에 알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전구의 수명을 정확하게 알려면은 그 모든 전구를 다 조사해야 되는데 그러기는 쉽지 않으니까 몇 개 샘플만 뽑아가지고 그 전구의 수명을 한번 조사를 해.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 공장 전체에서 생산되는 전구는 평균 수명이 이 정도 좀 되겠구나 라고 이제 추정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중에 배울 건데, 확통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누적이야, 누적. 그 확률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를 일단 구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애초에 확률 자체가 그거잖아. 전체 경우의 수분에 그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잖아. 경우의 수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밑에 통계가 있잖아. 통계는 애초에 이러이러한 게 일어날 확률, 이러이러한 게 일어날 확률, 확률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주사위를 던졌을 때 뭐 1이 나올 확률, 2가 나올 확률, 이런 것들을 이제 싹 이제 표로 뭐 통계로 이제 내는 게 있거든요. 이제 누적입니다. 앞에를 못하면은 절대로 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맨 마지막쯤 가면은 그냥 경우의 수 확률이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구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요 수업은 우리가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은 그 이제 확통이 이제 토1 수업이고, 토요일 날 4시 6시, 그 다음에 일요일 날 8시 10시인데 그 미적분 그 하시는 분들하고 그 시간 좀 봐야 돼가지고 이 수업 시간은 조금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8시 10시인데 자, 그리고 여기 딱 단원이 지금 몇 개니 세보면 얘들아 이게 7개거든요. 이제 7개. 그래서 이제 그냥 한 주에 하나씩 할 겁니다. 한 주에 하나씩. 그래서 확통은 많이 널널할 거예요. 많이. 그 수업도 우리 그 확통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오늘 토요일 날 이 진도 나가는 시간인데 기본적으로 2시간이고, 미적분은 좀 빡빡하거든요. 빡빡해서 시험 시간이 기본적으로 3시간이야. 방학 때는 빡빡하고, 그래서 확통은 그렇게 엄청 빡빡하지는 않을 것이나 통계는 조금 내용이 많아가지고 아마 이제 요거는 살짝 빡빡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설 연휴 이제 제외하고 이제 방학 때 충분히 진도를 나가고 남아요. 진도를 충분히 나가고 남아가지고요. 일단은 충실하게 일단 좀 진도를 좀 나갈 겁니다. 이제 자, 일단은 내용으로 이제 볼 건데, 경우의 수 여러 가지 순열을 보기 전에 까먹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배우는 거는 경우의 수부터 우리가 배워요. 근데 경우의 수를 셀 때 합의 법칙, 고배 법칙을 먼저 다룬단 말이죠, 이제. 자, 합의 법칙은 이제 뭐였었냐면은 이제 뭔가 더하라는 것 같은데, 자, 뭘 더하는 거냐면은, 자, 두 사건 A, B가 있을 때, 두 사건 A, B가 이제 어떨 때? 네,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예요.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와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n이면은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뭐냐? m 더하기 n이다 라고 했어 이제. 그래서 내가 자주 드는 예시가 이제 그건데, 분식집에 이제 갔는데 그 김밥이 만약에 이제 3개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라면이 만약에 그 뭐 4종류가 있다 라고 하면은, 내가 여기 분식집에서 음식을 하나 고르는 경우의 수는 둘이 더해야 되니 곱해야 되니? 음식을 하나 고르는 경우의 수. 여기서는 더해서 7가지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왜 더합니까? 내가 음식을 하나 고를 거니까 김밥에서 하나 고르던 라면에서 하나 고르던 해야 될 거 아니야. 둘 다 동시에 고르는 게 아니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덧셈이야 이제.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야. 근데 좀 더 명확하게 이제 이해를 하려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두 사건 중 하나만 발생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면 돼. 둘 중 하나만 발생해야 될 때.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는 뭔가 동시에 확 이렇게 하는 느낌인데, 좀 더 명확한 이해는 이제 한 사건만 발생할 때야. 이게 너네가 조금 더 이제 와닿을 수 있는 설명일 겁니다. 한 사건만 발생할 때예요, 이제. 이 얘기는 나머지 사건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곱의 법칙인데, 사건 A는 M가지가 있고, 그 M가지 각각에 대해서 사건 B는 이제 N가지로 발생한다. 그럼 두 사건 A, B가 이제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의 수는 둘이 이제 곱해서 우리가 표현을 했었어요, 이제. 자, 이제 동시에라는 거는 이제 조금 저것도, 와닿을 수 있게 설명을 하자면, 연이어. 잇따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분식집 다시 예시를 들면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김밥도 먹고, 라면도 뭔가 하나씩 먹고 싶다. 김밥도 하나 먹고, 라면도 하나 먹고 싶으면은, 그때는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해줘야 될까, 얘들아? 곱해줘야 되겠죠? 왜 곱해줘야 되니? 결국에는 김밥 고르는 사건, 라면 고르는 사건 둘 다 발생해야 되거든.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그 모든 사건이 다 발생하면은 곱하는 거야. 하나만 발생해야 되면은 더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나중에 가면 이게 더 샘플셈, 곱셈이 막 헷갈립니다, 이제. 헷갈려요. 안 헷갈리게 구별을 좀 잘 해주시고, 구별하는 방법은 결국 다 발생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하나만 발생해야 되느냐? 그 차이로 구별해 주시면 돼요. 그 차이로. 자, 이제 순열. 순열을 이제 의미를 먼저 좀 써볼 건데, 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자, 알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알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 알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알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자, 그래서 기호를 먼저 좀 쓰면은, 이제 우리가 NPR이라고 했고, NR의 의미는 뭐였었냐면은, N은 이제 서로 다른 것의 개수였습니다. 내가 고를 수 있는 게 몇 개인지가 N이었어, 이제. 이거를 나는 대상이라고 불러, 대상. 그리고 뒤에 있는 R은 이제 뭐였었냐면은, 이거는 순서를 생각해서 그 택하는 것의 개수거든요. 이건 횟수라고 생각합시다, 횟수. 대상 횟수.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따 배우겠지만은, 뭐 여러 가지 순열도 있고, 나중에 중복조합도 이제 있고 한데, 이게 대상 횟수로 좀 기억을 해야 좀 더 포괄적인 상황에서 이해가 되거든요, 이제. 상황이 이해가 이제. 대상 횟수로 기억합시다. 그 예를 한번 좀 들어봅시다, 예를 이제.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이 이제 5명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 5명 중에서 3사람을 이제 우리가 골라가지고 이 세 자리에 앉히고 싶다. 그러면은 5명 중 3명을 일단 고릅니다. 그 고른 3명을 의자에 이제 일렬로 나열하면서 배치를 시킬 겁니다. 그 경우의 수가 뭐냐면은 5P3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5명 중 3명을 이제 골라가지고 그 고른 3명을 나열까지 시키는 거예요, 이제. 근데 우리는 중학교 때는 그 경우의 수를 어떻게 작성했었냐면은 이제 일단 맨 앞자리에 오는 경우의 수 5가지, 그 다음은 4가지, 그 다음은 3가지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했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했었어요, 이제. 자, 요 대상 횟수의 의미로 한번 생각하면은 일단 내가 지금 고를 수 있는 대상이 몇 개인지를 보는 거고, 그러면은 그 대상 고르는 거를 이제 몇 번 골라야 되는가? 횟수야, 횟수. 그 대상을 이제 우리가 5번 고를 수 있는데, 5명 고를 수 있는데, 3번 골라야 된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 의미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는 순열을 이제 했었고요. 순열을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팩토리얼 하고 이제 좀 더 이제 순열 계산하는 거를 해보면은, 팩토리얼은 이제 뭔지는 다들 기억나시죠? 팩토리얼은? 팩토리얼 기억이 안 나십니까? 네. 팩토리얼. 이제 느낌표가 기호인데, 그 n개 중에서 이제 우리가 원래 r개를 이제 택해서 나열하면 npr인데, n개를 다 고르는 거야, 이제. n개를 다 고르는 거. 그러니까, 요런 상황이지. 의자가 이제 5개고, 사람도 5개인 거야. 5명의 사람을 5개의 의자에 다 일렬로 앉히는,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이제 팩토리얼로 표현이 되는 것이었지, 이제. 그 5명을 다 골라주게 되면요. 결국에는 이제 5, 4, 3, 2, 1 곱하는 거 맞니, 여기에서는? 5, 4, 3, 2, 1. 5, 4, 3, 2, 1이죠? 자, 근데 n으로 일반화했을 때는 이제 n-1, n-2, 1씩 줄여나가면서 곱해주실 것인데, 이제 1까지 곱하게 될 거야. 1까지 이제. 그래서 팩토리얼은 우리 뭐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보통? 예를 들어서 5팩토리얼 하면은 1부터 5까지 곱으로 기억하고 있지 않니? 5팩토리얼. 뭐 7팩 그러면은 1부터 7까지 곱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1부터 그 자연수까지 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용어로서는 이제 한글로는 계승이라고 하는데 잘은 안 쓰고요. 영어로 팩토리얼이라고 말했습니다. 기호로는 n 느낌표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요. 자, 그래서 그 n명을 다 골라서 싹 다 나열을 시키는 건 npn이 될 것이고, n 팩토리얼로 간단하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계산을 이제 우리가 이게 n이 이제, 뒤에 있는 수가 그 0일 때, n일 때에도 성립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약속한 게 있어요. 0 팩토리얼은 우리가 1로 정하고, np형도 1로 정했고요. 저거는 저렇게 정해야 우리가 계산이 편해서 저렇게 한 것이고요. npn은 위에서 아까 했다시피 예, 팩토리얼입니다. n 팩토리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npr은 뭐냐면은 얘는 이제 요겁니다.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요거 기억해 둡시다. 자, 저게 왜 저렇게 되냐면은 보세요. npr은 n부터 시작해서 1씩 줄여 나가면서 이제 r번 곱한 것이란 말인데, 그러면은 이게 r번 곱할 때 이 뒤에가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r개 곱하면은 맨 뒤에 인수가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 해보면. 근데 여기다가 이제 조금 변형을 이제 해주는 거야. 어떤 변형을 해줄 거냐면은 1씩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1을 더 줄이면은 n-r이 되고, 1을 더 줄이게 되면은 n-r-1이 되면서 좀 더 이제 곱해서 1까지 곱해 줄 거예요, 이제. 원래 저 분홍색 부분은 없었는데 내가 강제로 지금 추가시킨 거거든? 그럼 다시 어떻게 해줘야 돼? 나눠서 메꿔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전체 분수식으로 놔두고, 이제 n-r, 그 다음에 n-r-1 해주셔가지고, 자, 이렇게 이제 식을 좀 변형을 해볼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써주시면은 이 분자는 결국에 이게 1부터 쭈르륵 해서 n까지 곱한 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분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니? 분모는 이 1부터 n-r까지 곱이야.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면은, 계산하는 거. 아까 그 사람 5명 있어가지고 이제 세 자리에 앉히는 경우의 수가 이제 543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543.
이제 기호로 써주시면은 5p3이 되는 것인데, 이거 계산 어떻게 했니?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야,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을 거야. 이제 5부터 시작해서 1씩 줄여 나가면서 곱할 건데, 몇 번 곱하는 거? 3번 곱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을 거야. 예를 들어 보면은 6p를 계산하고 싶다. 6부터 시작해서 몇 번 곱합니까? 2번. 기억나십니까, 이거? 네, 기억나시죠? 한 번만 더 해보면은, 만약에, 7p5를 계산하고 싶다. 7부터 시작해서 몇 번 곱하는 거니, 이거? 5번 곱하는 거 맞니? 5번. 7, 6, 5, 4, 3으로 쓰시는 거였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그 여백에다가 하나 좀 정리해 주실 거는 그 팩토리얼 몇 개 좀 씁시다. 0 팩토리얼 1, 1 팩토리얼 1, 2 팩토리얼 2, 3 팩토리얼 6, 4 팩토리얼 24. 기억나니 이거? 5팩 120. 그 다음에 6팩 720. 7팩 뭐라고? 마지막 8팩. 오, 훌륭합니다. 4320입니다. 오케이. 요 자주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요 정도는 기억해 줍시다. 이 정도는 이제 기억해 주시고. 그 순열 다시 정리하면은 일단 기호는 NPR이면서 그 N개를 고를 수 있는데 R번 골라서 나열까지 해주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기억납니까? 네. 기억납니까?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련 문제 그냥 간단한 거 하나 좀 보면요. 이 순열 단원에서 되게 경우의 수 단원에서 되게 자주 나오는 소재가 그거야. 이웃하지 않을 때, 이웃할 때. 요거는 되게 자주 나오거든? 그래도 기억이 나십니까? 옛날에 저런 이웃할 때, 이웃하지 않을 때, 요런 거 많이 좀 풀었었어요, 우리가. 자, 문제를 일단 보시면, 일단 6개 책 꽂을 건데 BC는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모음은 이웃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일단 모음에 해당하는 거를 분홍색으로 동그라미 쳐보면은 이제 A하고 E 두 개가 있을 거예요. 이제 A, E는 이웃해야 된대요. 우리 이웃할 때는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이웃할 때 뭐라고? 네. 자, 이웃할 때는 이제 그 이웃해야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했어? 이제 하나로 묶었죠. 일단 하나로 묶는다. 하나로 일단 묶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여기서는 A하고 E를 하나로 이제 묶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이웃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했니? 요거는 잘 대답을 못 하더라고. 전체에서 이웃하고 이게 전체에서 이웃하는 거를 이제 빼는 식으로 계산을 절대 하지 말라고 했어. 패가 망신한다 그랬어. 내가. 이게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말로 설명해 봐. 그거를. 일단 떨어뜨려 놓고 그렇지. 자, 뭐냐면은 BC가 지금 떨어져 있어야 되거든. 이게 BC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 있죠. 그 이웃해도 상관이 없는 것들을 먼저 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웃해도 좋은 것을 먼저 놔야 됩니다. 이웃해도 되는 것을 먼저 나열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문제 한번 같이 따라가면서 해볼게. BC가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얘네가 떨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나머지 그 A, E를 한 쌍으로 묶는 거하고요. DF 이 이웃해도 상관이 없는 것들을 먼저 배치를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3개가 이제 먼저 나열이 되어 있는 셈이야. 3개가. 얘는 하나로 봤으니까. 그럼 저 3개를 이제 나열을 합니다. 경우의 수가 3팩토리얼 맞네. 3개 나열하는 경우의 수 3팩. 자, 그 다음에 이제 A는 자리가 바뀔 수가 있는 거잖아. 우리 이웃할 때에는 안에 묶은 거 자리 바뀌는 것도 고려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는 그 이제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BC를 처리를 할 건데, 이웃해도 도는 거 먼저 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사이에
이웃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나열하는 거야. 이웃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나열. 이렇게 일단 써주십시오. 일단 이렇게. 지금 BC가 이제 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여기 한 군데, 여기 한 군데, 여기 한 군데, 여기 한 군데, 네 군데가 있어요. 저 네 군데 자리 중 지금 문자 두 개니까 두 개의 문자 BC를 이제 들어갈 자리를 선택해가지고 그 자리 바뀌는 것까지 고려하면 4P2라고 경우의 수를 쓸 수가 있겠지? 4P2는 무슨 의미입니까? 저 빈 공간 4개 중에서 두 공간을 골라서 거기에 BC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될 거야. BC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그 공간이라고 해서 이 안에 있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양 끝도 생각해야 돼요. 양 끝도. 그리고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그 지금 3개가 나열이 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빈 공간이 몇 개니? 플러스 1 해서 4개지? 빈 공간의 개수는 항상 몇 개? 플러스 1이야? 플러스 1. 자, 그래서 요 계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계산만. 3팩은 6이고, 2팩은 2고, 4P는 4부터 2번 곱하는 거였으니까, 계산해보시면은 아마 144, 이렇게 나올 거야. 144. 되게 자주 나오는 소재. 이웃할 때, 이웃하지 않을 때. 저렇게 경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조합. 자, 조합은 의미를 어떻게 써주시냐면은, 조합은, 조합.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알기를 택하는 경우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알기를 택하는 경우의 수가 조합입니다. 아까 순열이랑 의미가 뭔가 조금 겹치는데 순열은 뭐였습니까?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알기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까지. 근데 얘는 일렬로 나열은 안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은 일단 기호는 nC 아니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그 순열 NPR은 일단 알게를 일렬로 택하는 경우의 수인 조합에다가 그 골랐던 알게를 일렬로 나열, R 팩토리얼까지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순열의 의미 자체에 조합이 숨어 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저 3, 4번 마저 채워보면은 요것도 이제 약속한 거거든요. 이제 NC형은 우리가 1이라고 정했고 NCN도 1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5번은 저거 뭐였는데 저거? NCR이 뭐랑 같았었지? NCR이? 네, M-R. 그 M-R은 요 앞에서 뒤에 거 뺀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거야. 앞에서 뒤에 거 뺀 것으로. 앞에서 뒤에 거 뺀 것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6번은 이제 NCR은 뭐냐면은 이제 M-1C R-1 플러스 M-1C R 이었습니다. 자, 저거 왜 저런지 좀 설명을 좀 할게요. 그래서 5번은 이제 저거는 왜 M-R이랑 같느냐. 자, 또 내가 자주 드는 예시가 있어. 그 사탕이 5개가 있다. 5개의 사탕이 있다. 5개가 있는데 내가 지금 사탕을 4개를 먹고 싶다. 그러면은 그 4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54죠? 내가 먹고 싶은 사탕 4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로 생각하면 되지. 근데 이 얘기는 반대로 생각하면은 내가 안 먹을 사탕 하나 고르는 거랑 같겠죠? 같은 의미가 되겠죠? 안 먹을 사탕 하나 고르는 거. 그래서 전체에서 빼준 것으로 5 빼기 4니까 그게 이제 1이 나오는 식으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반대로 이 뒤에 있는 두 수를 더하면은 뭐가 되는 거야? 앞에 있는 수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앞에 있는 수가 되는구나. 그리고 저 6번은 왜 저식이 성립을 하느냐. 6번은 이제 NCR이 왜 도대체 n-1c r-1, n-1c r 왜 도대체 요게 되느냐. 자, 요거는 왜 그러냐면요. 자, 어떤 물건이 n개가 있다.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이제 r개를 고를 거거든요. r개를 이제 뭐 적당히 이제 r개를 고를 거거든요. 이제 전체 이제 n개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내가 이제 어떤 특정 물건을 좀 찝어가지고 있잖아. 이 특정 물건이 들어가느냐, 포함이 되느냐, 아니면 포함이 안 되느냐로 케이스를 이제 나눌 거야. 그 확통 지난주에 같이 잠깐 같이 기초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확통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뭐라고 했니?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하셨니, 내가? 뭐라고 하셨니? 확통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하시네, 내가. 뭐, 경우의 수를 뭐 잘 세야 된다, 뭐 이런 거는 뭐 당연한 건데, 일단은 뭐라고? 케이스 구분? 네, 케이스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이제. 전체 이 경우의 수가 지금 NCR인데, 얘를 이제 그 기준을 잡아가지고 케이스를 나눌 수가 있어야 돼. 여기서는 기준을 어떻게 잡았냐면은, 어떤 특정 물건이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기준을 잡은 거예요, 이제. 그럼 그 케이스를 일단 이렇게 이제 나눠주는 건데, 일단은 얘가 만약에 포함이 됐다. 그러면은 얘는 이미 포함이 됐으니까 배제해버리고, 남은 n-1개의 물건 중에서 이제 하나 이리 골랐으니까, r-1개 골라주면 되는 것이죠. 이미 저 하나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반대로, 얘를 나는 절대 안 뽑을 거다. 그럼 쟤는 애초에 배제하고, 남은 n-1개 중에서 이제 r개를 그대로 고르면 되겠죠. 케이스 구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제 더한 게 전체 경우의 수랑 이제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지난주에 그렇게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기준을 잡아가지고 그거 기준에 의해서 케이스를 이제 잘 나누는 게 확통에서 중요하고, 또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케이스 구별하는 게 이제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는 이제 보통 당연히 케이스를 많이 복잡하게 나누는 문제이기 때문에 끈기 있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고요, 우리는. 자, 그 다음에 이거 분할하는 건데, 분할하는 거. 요거는 그 물건의 개수를 쪼개는 거거든요, 물건의 개수 쪼개기. 자, n개가 만약에 있는데, 쟤를 이제 PQR개로 내가 만약에 쪼개고 싶다, PQR개를. 자, 그러면은 이제 얘를 뭐 적당히 PQR개로 내가 쪼개고 싶어. 그냥 세 묶음으로 일단 쪼개는 겁니다. 세 묶음으로. 자, PQR이 다 만약에 다른 수면은 일단은 그 P개 묶일 그 개수를 일단은 구합니다. NCP. 일단은 P개 먼저 골라야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남은 이제 P개 골랐으면은 n-P만큼 남았을 거 아니야? 남은 거에서 이제 Q개를 골라주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남은 n-P-Q 개 중에서 남은 R개를 골라주시면은 일단은 세 묶음으로 쪼개는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세 묶음으로 쪼개는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자, 이제 PQR 중에서 어느 두 수가 이제 같을 때, 만약에 개수가 같은 게 만약에 있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3개였다라고 가정을 해주면은, 이게 3개 같으면은 이 같은 것 묶음끼리는 구별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자리 바뀐 경우의 수인 200분의 1까지 우리가 곱했었어요. 200분의 1. CR 곱하기 200분의 1. 그 개수가 같은 묶음만큼 팩토리얼로 나눠준다. 2개 묶음의 개수가 같다. 200으로 나누고. 3개가 같다. 3개가 만약에 다 똑같은 개수로 나뉜다. 3팩토리얼로 나누는 겁니다. 3팩토리얼. 자, 3팩토리얼로 나누는 것입니다. 쟤는 이제. 자, 그래서 이제 분배의 수는
그럼 그렇게 묶음으로 이제 나눠놨던 거를 이제 역할을 배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학교에서, 반에서, 뭐 청소를 이제 담당할 세 그룹을 이제 쪼갠 다음에 그 세 그룹이 어느 영역을 이제 그 청소를 할 건지 그 역할을 배정하는, 정하는 경우의 수는 이건 나열이기 때문에 n명에게 나열한다. n 팩토리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n 팩토리얼. n 팩토리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여기까지 됩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조합 관련된 문제를 한번 좀 볼 건데. 자, 문제를 보시면, 자, 2명의 학생이 있는데 방과후 수업에 수강할 과목을 선택하고 싶다. 수강할 수 있는 과목은 총 6개인데 2가지를 선택을 해야 된다. 공통으로 선택하는 과목이 1개 이하가 되고 싶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는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봐봐, 이거야. 일단 이 문제를 한번 기준을 한번 잡아서 케이스를 나눠보면은 기준을 좀 어떻게 잡냐. 두 학생이 공통으로 선택하는 과목을 기준으로 잡을 거는데 공통 선택 과목. 그러면은 그 과목의 개수가 0개일 수도 있고 1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그죠? 일단 그 기준을 잡아서 이 전체 경우 수를 일단은 케이스를 다 일단 쪼개놓을 거야. 일단 다 쪼개놓을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자, 이제 우리 구조화하는 그런 습관이 좀 되어 있어야 돼. 여기서 전체 경우 수를 한번 보세요. 전체 경우의 수 이제. 일단 그냥 이 문제의 이런 거 상관없이 전체 경우 수를 만약에 좀 구해봐라 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주면 되냐. 어떻게 하면 되니? 일단 2가지 과목을 고르는 거니까 첫 번째 학생이 이제 봐봐. 첫 번째 학생이 2과목을 고르는 경우의 수가 6C2 맞니? 6C2. 그죠? 6C2고 6개 중 2개를 고르기만 하면 되죠. 두 번째 학생도 똑같습니다. 6C2가 되는 겁니다. 6C2가 이제 되는 것이야. 자, 그러면은 자, 여기 지금 넘어가기 전에 일단 요거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보면은, 우리 아까 그 식 있어요. NPR이라는 거는 NCR 곱하기 R 팩토리얼 이어가지고 우리가 C를 구하고 싶으면은 NPR을 R 팩토리얼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조합을 구하려면은 순열처럼 계산하다가 이제 뒤에 거 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뒤에 거 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6C를 계산하고 싶다. 6P2처럼 계산을 하시고 6P2처럼 계산을 하시고 6 곱하기 5죠. 그 다음에 뒤에 거 팩토리얼인 2, 1로 나눠주시기만 하면은 된다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기억나죠? 조합 계산하는 거. 뒤에 거 팩토리얼 나누기까지 추가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전체 경우의 수는 그럼 얘 계산해 보시면 15 곱하기 15가 돼서 225가 되거든요. 225. 자, 그런데 일단 문제에서 요구하는 경우의 수는 1개 이하니까 이 2가지 경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맞니, 이거? 이 2가지 경우? 이 2가지 경우가 될 거예요. 자, 2가지 경우가 될 건데, 근데, 자, 여기서 이제 여사건 얘기를 한번 좀 해보자. 그 2가지 경우의 수 구하는 건데, 2가지 케이스. 사실, 전체 케이스,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고, 이제 이 경우의 수 구해서 빼도 되겠죠? 아니면 직접 이 2가지 경우의 수를 구해도 이제 되는 거예요, 이제. 일단 어떻게 풀든 상관은 없으나, 어떤 게 더 이제 효율적일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 좀 더 간단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케이스가 많아지면은, 너무 많다면은, 그냥 여사건으로 빼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고. 근데 어떻게 되든 우리는 경우의 수는 다 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보세요. 일단은 빵개. 공통 선택 과목이 없어. 그러면 어떤 첫 번째 학생이 2가지 과목을 골랐으면, 남은 학생은 어떻게 골라야 됩니까? 앞에서 고른 사람과 다른 네 과목에서 골라야 되겠죠? 네 과목에서. 계산해 보시면은 15 곱하기 6 해가지고 90이고요. 90이고요, 얘가.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공통 과목이 있어.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주냐면은 어떤 겹치는 과목이 있는 것이니 그 겹치는 과목을 하나를 고릅니다. 겹치는 과목을 골라요. 그러면은 두 사람이 이제 어떤 겹치는 과목을 하나 골랐어. 이렇게 있으면은, 자, 얘를 만약에 겹치는 곳으로 골랐어. 얘를 이제. 그러면은 나머지 5개 중에서 이제 두 사람이 어떻게 골라줘야 됩니까? 두 사람이. 네.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씩 다른 과목을 골라줘야 되지 않겠니? 다른 과목을. 그래가지고 이제 뭐 5실, 4실 뭐 이렇게 해주셔도 좋겠고, 아니면은 이제 그냥 얘를 OP로 한꺼번에 퉁쳐도 될 것 같아요. OP의 의미는 5과목 중 2과목을 골라서 하나는 첫 번째 주고 나머지 하나는 두 번째 주는 그런 나열의 경우의 수로도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럼 6, 5, 4니까 이제 얘가 120까지가 나올 것이고,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두 과목이 만약에 다 겹친다라고 가정해보자. 그러면은 6개 중 2가지 겹치는 걸 고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15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 더하면은 지금 225가 나오죠, 전체가. 근데 사실 문제는 이제 이 2가지 경우의 수에 한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실제 답은 210이라고만 해주시면 되는데, 구조화할 수가 있어야 돼. 이렇게 구조화할 수가 있어야 돼. 어떤 게 더 편할지, 경우의 수 구하는 게 편할지를 생각을 항상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 해주셔야 되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확통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원순열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 세 가지의 새로운 순열을 배울 거야. 근데 내용은 어렵진 않습니다. 다 이제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내용이거든. 뭔지 한번 보시면은, 자, 원순열이라고 해서 원형으로 이제 나열하는 순열이 나옵니다. 이제 그림 이게 보시면 원래 4명을 지금 이제 나열을 하는데, 우리 4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이제 원래는 4팩해서 24가지란 말이야. 근데 원형으로 배치할 때 좀 다릅니다. 자, 어떻게 다르냐면요. 지금 A, B, C, D가 이제 반시계 방향 순서대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반시계 방향 순서대로. 이거 보이니? 자, 근데 이 A, B, C, D가 반시계 방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 옆으로 한 칸씩 이렇게 이제 미는 거야, 이제. 이번에는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거야. 그러면은 A가 이제 한 번 시계 방향 가서 열로 가가지고 시계 방향으로 지금 한 번씩 이렇게 진행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제 진행을 지금 해 보았는데, 이 4가지가 다 다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다시 반시계 방향으로 돌렸을 때 얘네 다 이 한 가지 모양으로 다 만들 수가 있죠. 다시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은. 결국에는 회전하였을 때 일치하면은 그거는 원순열에서는 중복으로 처리합니다. 중복으로 같은 것으로 처리를 합니다. 이제 여기서는. 그럼 여기서는 이 4가지 경우는 다 같은 경우의 수로 사실은 보는 거야. 원순열에서는. 다시 회전시켰을 때 일치하면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그럼 원래 경우의 수가 4팩이었는데 이 4가지가 다 중복이니까 이 4로 나눈 실제 이 원순열의 경우의 수는 3팩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은 4팩에서 4로 나눠주면은 4팩은 4 곱하기 3의 1로 이제 봐주는 거니까 이게 이제 3팩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지? 자, 원순열은 회전하였을 때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야, 이제. 자, 그래서 일반화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회전하였을 때 배열이, 중복되는 배열이 n가지씩 존재합니다. n가지씩. 자리가 이제 한 칸씩 돌아가면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원순열의 수는 일단 일렬로 나열했을 때의 경우의 수인 n팩토리얼에서 회전해서 나오는 경우의 수 n가지가 다 중복이란 말이야. 그래서 n분의 n팩인데 아까 여기서 보셨다시피 이게 결국에는 1 빼서 팩토리얼 한 거랑 같아. 1 빼서 팩토리얼 한 거. 그러니까 n에서 1 빼서 n-1팩으로 보시면 됩니다. n-1팩. 그럼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4명을 원형으로 배치한다. 그러면 3팩토리얼이 정답이고 6명을 원형으로 배치한다. 5팩토리얼이 정답인 거야. 오케이? 자, 근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도 되냐면은 이제 이 밑에 있는 내용도 중요하거든요. 자, 봐봐. 이게 회전하였을 때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이게 어떤 의미로도 봐도 되냐면은, 자, 너네가
지금 이 그림에서 자, 너네가 A라고 한번 생각해봐. A고 이 원형 테이블에서 이제 이 중심 있잖아, 중심. 이 중심을 향해서 이제 앉아 있다라고 생각해봐. 그럼 너네가 이제 지금 A라는 사람인데 맞은편에는 C가 있지. 근데 보세요. 그 내가 지금 A인데 내 왼쪽에 누가 있니? 좌측에? B가 있어요? 아니면 D가 있어요? 왼쪽에? D가 있는 거 맞니? 내가 A라는 사람의 입장이었을 때는 왼쪽에 D가 있는 거 맞니? 왼쪽에 D가 있지. 그럼 왼쪽 순서대로 한번 좀 있는 사람들을 써보면은 D, C, B 순서대로 왼쪽부터 사람이 있는 거잖아. D, C, B 순서대로. 그런데 이제 회전을 이렇게 지금 돌려봤어. 그럼 이제 이 배열을 한번 보세요. 내가 A라고 가정하면은 내 왼쪽에서부터 순서대로 사람을 한번 불러보면은 똑같이 DCB 나오니? 똑같이 DCB? 이거는 계속 회전을 계속 시킨다 하더라도 너네가 A라는 사람의 관점이라면은 계속 DCB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소절은 어떻게 생각해도 되냐면은 너네가 이제 어떤 특정 사람이라고 이제 가정을 이제 하는 거야. 특정 사람. 그랬을 때 이 내가 바라본 이 나머지 사람들의 배열이 일치하면은 그거는 같은 것으로 봅니다. 내가 바라본 나머지 사람들의 배열이야. 그러니까 내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바라보는 남들의 배치가 중요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또 생각을 하냐. 그 어느 특정한 하나를 이제 결국 고정해가지고 결국에 회전하게 되면은 다 중복이니까 굳이 회전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나라는 사람을 이제 그냥 여기 고정시키고 나머지 세 사람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랑 같다라는 거야. 나머지 세 사람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그럼 내가 A면은 결국 이 나머지 세 사람의 배치가 중요한 거니까 3팩토리얼 2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 어느 특정한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n-1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로 생각해도 된다는 겁니다. 일렬로. 요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원소멸은 중복이 발생한다. 그래서 n으로 나눈다. 이게 이제 핵심이고.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좀 더 이제 심화해서 다각형의 둘레에 앉혀볼 거야. 얘도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6명을 원소멸로 앉히면은 이제 6팩이 아니라 5팩인데요. 이제 정삼각형 모양의 둘둘둘, 각 편에 둘둘둘씩 배치를 해볼 거야. 자, 근데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너네가 이제 1번이라는 사람이야, 만약에. 1번. 너네가 1번이면은, 너네 왼쪽부터 이제 누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너네 바로 왼쪽에 누가 있니? 2번이 있니? 6번이 있니? 6번 맞니? 6번? 그러면은 6, 5, 4, 3, 2의 순서라고 보는 거잖아, 그지? 근데 지금 그 한 칸 밀었어. 이 1번을 이 반시계 방향으로 지금 한 칸 미른 게 지금 이 모양이거든요. 이 모양. 그럼 이제 봐봐. 이 배치에서 너네 왼쪽부터 사람들을 한번 불러보면은 마찬가지로 6, 5, 4, 3이 그대로 나오지 않니? 6, 5, 4, 3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아까 원소멸의 설명대로라면은 이거는 배치가 같으니까 같은 경우의 수가 되어야 되는데 얘네 둘은 다른 경우의 수입니다. 왜 다른 경우의 수냐면은 이 나머지 사람들의 그 배치 모양을 봐야 돼. 일단 그 내가 이제 여기 앉았었을 때는 그 내 왼쪽에 있는 6번은 이 뾰족한 데 그 건너편에 있는 거잖아, 그지? 근데 열로 한 칸 밀었을 때는 뾰족한 게 아니라 내 바로 옆에 6번이 있잖아. 이 배치 모양이 다른 거야. 배치 모양이. 그래서 이거는 다른 것으로 취급을 한다라는 거야. 다른 것으로. 이 모양을 봐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서로 다른 경우의 수가 1번하고 이 1번 자리 여기하고 이 자리는 이제 다른 경우의 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원소멸의 경우의 수 5팩토리얼처럼 계산을 하지만 사실 알고 보니까 이 두 가지는 다른 경우의 수였구나. 곱하기 2로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드는 의문이 뭐냐면은 만약에 한 칸 더 밀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한 칸 더 밀었어요. 그럼 어떤 모양이 나오겠느냐 보시면 이제 한 칸 더 밀어주면 1, 2, 3, 4, 5, 6 요런 모양 맞니? 요런 모양? 근데 이 모양은 잘 들여다보시면은 얘 있죠. 이 모양은 얘랑 똑같은 모양입니다. 얘랑. 왜 그렇게 되냐면은 이 다른 사람의 배치가 중요하다고 했어. 그러면 아까 요 모양은 그 각
뾰족한데 건너편에 바로 6번이 있지만 얘는 보세요. 얘는 1번의 위치는 바뀌었지만은 뾰족한데 건너편에 6번이 있다라는 사실이 얘랑 일치하죠. 그러니까 이 모양이 같은 거니까 같은 경우의 수로 얘는 보는 겁니다. 같은 경우의 수로. 아시겠죠? 그 모양을 이제 관찰을 해주시는 거고. 그럼 계속 회전을 시키다 보면은 결국에 어떻게 생각을 해도 되겠느냐면은 결국에 계속 회전을 해봅니다. 그러면 1번이 이제 여기 있는 순간도 이제 있을 것이고, 그럼 1번이 여기 있는 순간은 이렇게 얘네 둘이 같은 경우의 수 뭐니? 얘네 둘이 같은 경우의 수. 1번 바로 왼쪽에 6번이 있는 이 모양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 또 밀어봅시다. 1, 2, 3, 4, 5, 6. 얘는 그러면은 분홍색이랑 이제 같은 경우의 수가 되는 것이고, 분홍색이랑 이제 또 한 칸 밀어요. 또 한 칸 밀어주시면은 1, 2, 3, 4, 5, 6. 얘는 그러면은 얘랑 같은 경우의 수가 될 거야. 지금 그 한 칸씩 6번 다 밀었기 때문에 여기서 깔별로 이제 중복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깔별로. 자, 그럼 얘를 이제 좀 일반화를 하면은, 자, 일반적으로 n개를 우리가 이제 나열을 해줄 건데, 만약에 이렇게 서로 다른 경우의 수가 이제 존재하게 되면은 원소절의 경우의 수처럼 계산하시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이게 다른 경우의 수였으니까 곱하기 그 다른 경우의 수만큼 해주시면 돼요. 곱하기. 자, 그 다음 이제 요거 내용도 중요합니다. 요거 이제. 결국 회전을 시켰을 때 중복되는 가지수로 나눠도 되는 거거든요. 방금 전까지는 원소열이라고 해서 미리 1 빼서 팩토리얼을 했지만 그냥 6명 나열하는 거니까 그냥 6팩으로 그냥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돼. 6팩으로. 6팩인데 이 같은 색깔끼리는 중복이니까 이 경우의 수는 얘는 어떻게 처리해도 되냐면은 전체 6팩 그냥 막 나열하는데 3가지 중복이 발생한다 라고 해서 3으로 나눠도 되는 거야. 3가지 중복이 발생한다. 분홍색 3가지, 그 다음에 초록색 3가지가 있으니까 중복되는 가지수만큼 나눠줬다라고 봐줘도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서로 다른 그 개수를 곱해도 되고, 그 다음에 중복되는 것으로 나누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뭘로 해도 상관은 없으나, 근데 나는 추천하는 게 이왕이면은 요거를 좀 추천을 해. 왜냐면은 그 중복되는 것만큼 나눠준다라는 그 아이디어가 좀 더 포괄적인 상황에서 쓰이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하라는 겁니다. 안 하라는 건 아니야. 중복되는 것만큼 나눠준다라는 것 자체가 큰 의의가 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일반화했을 때 n 팩토리얼인데 여기서 이제 중복되는 것만큼 나눠주시게 된다. 만약에 이제 위의 모양에서는 중복되는 가지수가 3가지였기 때문에 6팩을 3으로 나눠가지고 240까지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도 계산이 가능할 거야. 라는 것이고 다시 정리하면은 원순열 이제 중복으로 이제 처리를 하는데 중복되는 가지수로 나눠주는 거를 좀 더 익숙해지시면 좋겠고,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시면 원순열. 자, 선생님 5명, 학생 3명이 원탁에 둘러앉는다. 이렇게 그냥 나열하면은 7팩이 정답인데 조건이 하나가 추가가 되어 있어요. 학생끼리 이웃해야 된다라고 이제 되어 있거든. 학생끼리 이웃한다. 그러면은 그 이웃해야 하는 학생을 우리가 하나로 묶어줄게. 자, 얘네는 하나로 묶는 겁니다. 이제 하나로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사람이 총 몇 명 있는 것처럼 보이니? 사람이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처럼 보이는 거야. 그럼 6명을 나열하는 것으로 경우의 수를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원탁에 안 치니까 5팩토리얼이라고 쓰는 거야. 6명을 원소열로 안 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저 학생 3명은 얘네끼리 자리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냥 3팩으로 나열만 해주시면 돼요. 일렬로 나열해 주시면 돼. 일렬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참고로 주의할 점. 그 원소열은 결국에 회전시켰을 때 중복이 발생하는 거였잖아. 이렇게 그 원소열의 경우의 수를 구해주고 나오면은 더 이상 이제
중복되는 모양은 이제 없어요. 더 이상 중복되는 모양. 혹시나 그럼 얘네도 막 원소절이니까 막 1 빼서 2패가 아니야. 그게 아니고 원소절을 맨 처음에 한 번만 하면은 끝나는 겁니다. 한 번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이제 요거 필수예제 4번도 한번 보시면, 자, 정삼각형의 4개의 영역에 4가지 색깔을 모두 색칠할 건데, 자, 이제 회전하였을 때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자, 요 표현에 좀 치죠. 이게 원소녀를 지칭하는 표현이야, 이게 이제. 원소녀. 자, 이제 이 문제는 우리가 먼저 가운데부터 좀 색깔을 칠해 볼 겁니다. 가운데. 여기 가운데 색칠하는 경우의 수는 일단 4가지 색 중 하나 골라서 4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3개를 배열하는 거를 3팩이라고 하면 안 되고, 얘도 사실은 정삼각형, 뭐 정사각형, 이런 정자 들어가는 도형들은 다 반듯한 모양들이잖아. 대칭의 모양들. 그래서 이 나머지 색깔 3개가 여기에 이제 배치가 될 때 이제 얘네가 이제 원소열로 이제 간주를 해줘야 됩니다. 회전하였을 때 같은 모양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3 영역에 3개 색깔 칠하는 거는 2팩으로 처리를 해줘야 돼. 그 모양이 대칭 구조인지를 보는 거야. 모양이 대칭 구조인지. 그거를 보는 겁니다. 지금 1, 2, 3을 이렇게 쓴 거랑, 그 다음에 한 칸 시계 방향으로 밀어서 1,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왔으면은 여기 2, 여기 3. 이거는 같은 모양이다라는 거예요, 얘들아. 이건 같은 모양. 이건 같은 겁니다, 이거는. 같은 거예요, 이거는. 그럼 계산을 마저 해주시면은 얘는 8가지로 답을 해주면 되겠죠? 8가지. 뭐 하는 건지 알겠니, 이거? 회전을 하였을 때 취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탁자에 한번 앉혀볼 건데, 탁자에 앉혀볼 건데, 자, 직사각형 모양의 탁자에 앉히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얘는 보시면은, 자, 이거 푸는 방법이 2가지가 있었어. 처음에는 이제, 애초에 이건 대칭의 모양이기 때문에, 원소열 적용되는구나, 라고 해서, 애초에 1을 줄여가지고 5팩토리얼로 미리 계산을 해버릴 거야.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5팩토리얼이라 한 것의 이유는 저 6명 회전을 할 때마다 6번이 다 중복으로 생각해서 5팩을 한 건데, 사실 6번이 다 중복이 아니더라. 서로 다른 경우의 수가 있더라 라는 거야. 자, 만약에 내가 여기에 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을 때, 여기에 있을 때, 이 3가지는 서로 다른 경우의 수입니다. 왜? 여기에 있을 때는 나 혼자 짧은 변에 앉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앉아 있을 때는 긴 변의 왼쪽에 앉아 있는 거고, 내가 여기 앉았을 때에는 긴 변의 오른쪽에 앉은 거잖아. 이게 모양이 좀 다른 거야, 모양이. 그럼 반대로 내가 만약에 여기에 있다. 그러면은 얘랑 똑같은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얘랑 중복이 되는 것이고, 내가 여기에 있다. 그럼 대칭해가지고 얘랑 이제 같은 케이스. 여기 있을 때에는 얘랑 같은 케이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니? 네. 이 모양은 긴 변의 왼쪽? 그럼 이 모양도 긴 변의 왼쪽에 앉아있잖아, 지금 이제 책상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알겠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반대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책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책상을. 분야가 있어. 자, 그래가지고 서로 다른 경우의 수는 3가지씩 존재해가지고 답은 일단 360으로 해주시던가, 아니면 그냥 원소녀랑 상관없이 6팩으로 계산을 해주는데 중복되는 게 얼마큼 존재하는지로도 생각해볼 거야. 이 중복되는 그 모양을 찾으면 되거든. 그게 뭐냐? 이 모양이다. 그게 직사각형을 대각선으로 찍 그어주면은 이렇게 중복이죠. 이렇게 접은 모양이 중복이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나누기 2로 생각을 해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이제 나누기 2로 생각을 해도 무방합니다. 얘는 나누기 2로 해주셔도 되고요. 쟤를. 자, 둘 다 일단 할 수 있어야 돼요. 둘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자, 벌써 중복순열.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복순열입니다. 중복순열. 자, 얘는 중복순열인데
진짜 단순합니다. 순열은 순열인데 중복이 허용이 되는 순열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n개에서 이번에 중복을 허용해서요. 고르는 겁니다.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에 쓰거든. 이거를 중복순열이라고 우리가 하고, 그리고 기호로는 n파이r이거든요. 파이가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그냥 U자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문자 파입니다. 대문자 파이. 우리가 아는 거는 소문자 파입니다. 그런 것처럼. 대문자 파이는 이고요. 그래서 이 그림 잘 보면은 끝에 살짝 이렇게 돼 있거든. 살짝 가로선이 찍혀져 있어. 이게 대문자 파이고, 이제 소문자 파이는 그냥 우리가 아는 거, 뭐 이런 거지, 이제. 그 다음에 그 시그마도, 대문자 시그마는 이건데요. 소문자 시그마는 이제 확통, 통계 그 뒷부분 가면은 요렇게 쓰는 게 있습니다. 요렇게 쓰는 거. 저런 게 있습니다. 시그마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건 파이고요. 마찬가지로 그 골라야 되는 대상의 개수,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이제 고르는 것의 개수, 횟수라고 보시면 돼요. 횟수. 자, 파이는 이제 어원이 이제 어떻게 되냐? 곱을 의미하는 프로덕트의 첫 글자 P를 우리가 대문자, 그 그리스 문자로 이제 읽은 것이고요. 그리스 문자로. 자, 그래서 이 중복순열은 사실 우리가 새롭게 배우는 순열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계속 접하던 순열이에요. 명칭만 이제 이게 중복순열이다라고 이제 하는 거고. 뭐냐면은 서로 다른 n개가 이제 고를 수 있는 게 있으면은 중복을 허용해서 r개를 고른 다음에 나열까지 이제 해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지. 뭐냐면은 1부터 9까지의 수가 있어. 1부터 9까지의 수. 이제 1의 자리, 이 9개의 수를 가지고 이제 3자리 자연수를 구성할 거야. 똑같은 숫자는 여러 개 써도 상관이 없어. 그러면 맨 앞자리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입니까? 당연히 9가지. 그 다음에 중복이 내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10의 자리도 몇 가지가 되니? 9가지. 마지막 자리도 몇 가지가 되니? 9가지가 되는 거야. 중복이 안 됐으면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9, 8, 7, 1씩 줄여나가면서 곱하는 거고, 얘는 중복이 되니까 계속 999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9파이 3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9파이 3. 9의 세제곱이죠. 9의 세제곱. 9를 3번 곱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언제 중복순열을 접했었냐면은 옛날에 그 기억나시나? 수학 하에서 함수 개수 구할 때. 예를 들어서 그 정의역 공역이 만약에 있을 때 이거 함수의 개수 구하는 거 기억나니? 함수의 개수. 함수는 화살표가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얘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 5가지. 고를 수 있는 게 5가지니까. 근데 그 다음 것도 몇 가지였어? 함수의 개수는? 5가지였어. 그냥 화살표가 막 나가기만 하면 되거든. 이게 사실은 중복순열인 겁니다. 얘가 이제 중복순열. 그래서 중복해서 고를 수 있다라는 그 차이가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곱의 법칙에 의해서 n파이r은 n의 r제곱이라고 봐주면 돼요. n의 r제곱. 그냥 거듭제곱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그냥 거듭제곱으로. 자, 자, 순열의 수랑 비교를 해보면은 순열은 중복이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n이 더 커야 되지만 중복 순열의 수는 그게 상관이 없다라는 거거든. 이게 뭔 소리냐? 아까 순열 다시 예를 들면은 5명의 사람 중에서 이제 3명을 골라가지고 여기 이제 앉히는 게 3명 고른 다음에 나열하는 거 있잖아. 5P3이잖아. 근데 얘는 절대 뒤에 있는 수가 더 클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 5명 중 6명을 골라서 앉힌다. 6명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앞에 있는 수가 더 커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앞에 있는 수가 더 커야 된다. 근데 이 중복순열에서는 그런 게 상관이 없습니다. 중복순열에서는. 그냥 중복을 허용해서 여러 번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고르는 횟수가 더 오히려 많을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 상관이 없어요. 얘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주의할 점. 그 문제를 보실 때 만약에 중복 허용이 안 되면은 그냥 순열로 하시는데 중복을 허용한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없으면은 무조건 중복 순열로 우리는 생각을 해줘야 돼요. 알겠죠? 문제를 보고 이게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해 줘야 되고, 그리고 3 보충은 이제 함수의 개수 아까 말씀드렸죠?
자, 같은 원소가 이제 m, n개가 있으면은, 아까 요거 했던 거랑 똑같은 건데, 자, 결국 뒤에 있는 거가 대상이고, 앞에 있는 게, 그걸 고르는 횟수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거의, 다시. 뒤에 있는 거를 고를 수 있는 게 n가지인데, 그거를 m번 골라주셔야 됩니다. m번 골라줘야 되고요. 자, 1대1 함수의 개수. 이게 뭐였었냐면은, 앞에서 가리킨 거를 나중에 더 못 가리킬 때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곱하는 거 있잖아. 그거는 그냥 P로 바꿔서 쓰면 됩니다. N, P. 여기서는 이제 R, 이라고 이제 이렇게 NPR. 중복순열. 그냥 중복이 허용이 되는 겁니다. 더 쉽습니다. 얘가 더 간단하고요. 근데 이게 중복순열이 이게 좀 헷갈리는 사람이 좀 많아. 요거 문제 한번 봅시다. 요거 일단 문제. 요거 일단 그 경우의 수를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좀 생각해보세요. 한번 풀어보세요. 세 사람 ABC가 있는데 네 군데의 호텔 중 한 곳을 골라서 투숙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는 거거든. 사람이 세 명이 있는데 각 사람은 그 고를 수 있는 호텔이 4개여가지고 그 호텔 4군데 중 한 군데를 골라야 돼. 근데 세 사람이 다 그렇게 골라야 돼, 이제. 한 군데 호텔을. 그럼 경우의 수가 이제 어떻게 나와줘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경우의 수가. 자, 생각해 보셨나요, 이거? 네. 일단은 가장 많이 나오는 답. 3의 4제곱. 또 많이 나오는 답. 4의 세제곱. 자, 나는 4의 세제곱이다 하는 사람 손. 4의 세제곱이다. 3명, 4명, 5명. 네, 3의 4제곱이다 하는 사람 손. 자, 일단은 요거 4의 세제곱입니다. 4의 세제곱. 자, 이게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은근히. 내가 고를 수 있는 게 지금 뭡니까? 내가 뭘 골라야 됩니까? 호텔을 골라야 되죠. 그럼 그 고르는 거를 몇 번 골라야 됩니까? 사람이 3명이니까 3번 고르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이게 봐봐. 3파이 4라고 했어. 얘 앞에 있는 게 그 내가 고를 수 있는 대상의 개수고요. 얘가 대상이에요. 얘가 대상. 그럼 그 대상을 몇 번 골라야 되지? 그 고르는 이제 횟수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횟수가 이제 이렇게 봐줘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뭘 고르는 거고 내가 그 고르는 거를 몇 번 해야 되는지를 잘 구별을 해야 돼. 고르는 거를 몇 번 해야 되는가를 잘 구별하면 됩니다. 네, 그래도 이제 잘들 구별을 좀 하셨고, 그래서 답은 4의 세제곱 64로 해주시고, 64.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인데 모스보거든요. 이거 모스보. 요거 별표 하나 쳐놓읍시다. 시험 문제 좀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 두 부호가 있는데 두 부호를 합해서 3개 이상 5개 이하로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신호의 개수가 몇 개일까라는 거. 참고로 이 문제는 그 좀 갑자기 생뚱맞게 얘는 뭐랑 관련된 문제냐면은 얘는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등비수열의 합. 기억납니까? 등비수열의 합. 공식 기억나니? 훌륭합니다. 등비수열 합공식 1-r분의 첫째 항 1-r의 n제곱이었어. r이 뭔지 아시죠? 공비. a가 뭔지 아시죠? 첫째 항. n은 항의 개수였지 이제. 요거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저 모스보를 이제 잘 조합해서 이제 신호를 만들어낼 건데 신호가 그 부호의 개수가 3개일 때, 4개일 때, 5개일 때를 구해보라는 거거든. 이제 그 부호의 개수가 3개란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지. 이런 것도 있고 혹은 이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제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의 개수를 한번 다 구해보라는 얘기거든. 이런 것들의 개수. 그럼 어떻게 구해주냐면은 일단 결국에 3개의 부호가 쓰였으면은 그 각 자리수 있죠. 맨 앞자리에 동그라미가 올까 아니면 찍이 올까.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니? 고를 수 있는 게 2가지지. 근데 그 고르는 거를 몇 번 골라야 돼? 여기 고르고 여기 고르고 여기 골라줘야 되니까
3번 골라줘야 되는 거 맞니? 얘는 2파이 3으로 볼 수가 있는 거야. 2파이 3. 각 자리마다 동글뱅이가 올지 찍이 올지 고르는 경우의 수 두 가지를 3번 하면 됩니다. 횟수 3번. 그러면은 이제 저 4라는 것도 뭐겠니, 결국?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되는 것인데, 얘 바로 해볼까? 얘는 그러면은 몇에 몇 제곱이겠습니까? 얘는? 이거 2의 4제곱인 거 알겠니? 2의 4제곱인 거? 2의 4제곱. 각 자릿수마다 고를 수 있는 게 두 가지씩 있으니까 2의 4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2의 4제곱이라고 보는 겁니다. 2의 4제곱. 자, 그리고 5번째, 쟤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딱딱딱 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이제 2파이 5라고 이제 해서 2의 5제곱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 2의 5제곱. 2의 5제곱. 2의 5제곱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의 5제곱. 자, 그러면 이거 다 더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이 정도는 직접 계산이 가능하지만 나중에 더 크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2의 세제곱 더하기 2의 4제곱 더하기 2의 5제곱 계산해보시면 되거든요. 네, 직접 합시다. 8 더하기 16 더하기 32에서 56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됩니다. 56. 56이라고 해주시면 되고 56. 56. 그 다음. 자. 필수의 이제 8번인데, 자, 요거 어렵지 않거든요. 간단하거든요. 우리 그동안 많이 접해왔던 그 자연수 구성하는 문제입니다. 0, 1, 2, 3, 4, 5개의 숫자를 중복으로 이용해서 4자리 자연수를 한번 구성해보고 싶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일단 4자리 자연수가 있는데 맨 앞자리에는 우리 0이 못 온다. 이거 불변의 진리잖아. 그럼 맨 앞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 경우의 수? 4가지. 맨 앞자리. 그 다음에는 중복이 됩니다. 5로 그냥 쭉 써 나가면 됩니다. 5의 세제곱이라고 바로 씁시다. 계산하면 그냥 끝납니다. 답이. 500까지. 라고 해주면 됩니다. 맨 앞자리만 0 제외하고 나머지는 문제없이 올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3200보다 큰 자연수의 개수거든요. 3200보다 큰 자연수의 개수. 그러면은 일단 맨 앞자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3으로 시작하는 게 몇 개인지 4로 시작하는 게 몇 개인지 이렇게 케이스를 좀 나눠볼게. 자,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여기도 올 수 있는 숫자가 좀 정해져 있어요. 3200보다 커야 되니까 일단 여기에 2, 3, 4가 올 수 있니? 2, 3, 4. 그럼 몇 가지입니까? 3가지. 그럼 여기에는 몇 가지 올 수 있습니까? 이 2, 3, 4가 오면은 여기에는 숫자가 막 와도 상관이 없나? 그럼 3200보다 큽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막 숫자가 와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5, 뒤에도 5가 되는데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 되니? 왜 안 되니? 네, 주의하실 점은 3200보다 커야 되는데 이 경우의 수에는 이제 이 땡땡 3200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어. 3200이.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제외해 주는 것까지 해줘야 돼. 네, 74. 한 가지 왜 제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한 가지 제외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맨 앞이 4면은 사실 뭐가 와도 상관이 다 없거든요, 여기가 이제. 그래서 5가지로 그냥 5의 세제곱으로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막 숫자가 와도 3200보다 크다. 그래서 다더한 몇이야? 199를 정답으로 하십시다. 199. 3200보다 큰 거. 3200은 제외해 줘야 된다. 라는 것이야. 그 다음. 자, 이제 중복순열 함수의 개수인데, 함수의 개수.
자, 여기 x에서 y로의 함수가 있는데 f1이 1이 아니다 라고 이제 되어 있거든요. 이제 f1이 1이 아니다. 그러면은 일단 1을 못 가리키는 거니까 나머지 4개는 가리킬 수 있죠. 그러니까 4가지 경우의 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하고 3은 별다른 언급이 없어. 이건 그냥 막 갈 수 있는 거야. 그럼 2는 몇 가지 가리킬 수 있니? 2는 5가지. 3은 몇 가지 가리킬 수 있니? 5가지. 5, 5, 2개 곱해주면 되죠. 이게 답이야. 이게 답. 이게 답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요 내용까지 있습니다. 갓순열이라고 할 건데, 갓순열. 자, 갓순열입니다. 갓순열. 자, 갓순열인데, 자, A 3개, B 2개 해서 5개의 문자를 잠깐 생각을 해볼 거야. 근데 일렬로 나열을 해볼 거거든. 우리는 지금까지 똑같은 중복된 것들을 나열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는 중복된 문자 혹은 숫자들도 나열을 해볼 거예요. 이제. 자, 이제 일렬로 나열해 볼 건데 A가 다 똑같이 생긴 A예요. B 2개도 똑같이 생긴 B예요. 근데 일단 잠깐 저 A 3개를 구별을 좀 시켜볼 거야. A1, A2, A3. B 2개도 B1, B2로 잠깐 구별을 해볼 거거든. 그럼 구별을 해보시면은 결국 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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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라는 거는 결국에 A1, A2, A3, B1, B2. 결국 다 다른 문자가 된 거잖아, 제가. 그러니까 총 5개의 문자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5팩토리얼이 전체 경우의 수가 될 거야. 5팩토리얼이. 여기까지 알겠죠? 근데 사실은 A 3개는 원래 다르진 않았고 똑같았고 B도 사실은 다르지 않았잖아. 원래 똑같은 거였잖아. 사실 이 5팩이라는 경우의 수 중에서 번호를 이제 구별을 안 지을 거야. 그러면은 이제 이 그림과 같이 이제 A1, A2, A3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3팩, B1, B2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2팩을 이제 곱해준 것 같다는 겁니다. 뭔 소리냐면은 지금 얘네를 그냥 나열하는 5팩인데 지금 요 경우의 수를 한번 봅시다. A1, A2, A3가 지금 나열이 되고 있어. 근데 사실 얘네 2개를 한번 봐봐. 지금 A가 다 앞에 있고 B가 다 뒤에 있어요. 근데 숫자로 지금은 구별이 되어 있지만 숫자를 이제 없애봐. 그럼 쟤는 똑같은 거 아니니? 똑같은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것들이었고, 그리고 그럼 같은 게 도대체 몇 가지 조합이 경우의 수가 나오느냐. 결국에 이 A 3개를 나열한 경우의 수인 3팩만큼 중복이라는 겁니다. 3팩만큼 중복. 그래서 이제 얘네는 지금 보시면은 뒤에가 B1, B2로 고정이 되어 있고 앞에 A1, A2, A3만 3개만 자리가 바뀌어 있거든. 그러니까 이 6가지의 경우의 수 3팩은 사실은 숫자를 무시하면은 같은 경우의 수라는 것이고, 마찬가지 원리로 이제 B1, B2의 자리를 바꾼 것 또한 이제 2팩인데 이제 얘도 사실은 번호를 무시하면 같은 경우의 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그러면 결국에 뭐냐면은 이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5팩으로 처음에 계산하지만 사실은 이 중복이 발생하더라라는 거예요, 이제. 얘네들은 다 중복이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아까 중복되는 것만큼 나눠주라고 했잖아. 그 중복되는 게 여기서는 A 3개 중복이니까 3팩으로 나눠. B 2개 중복이니까 2팩으로 나누는 거야. 이 3팩, 2팩만큼 중복되는 경우의 수가 이제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계산해보시면 10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10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면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개수만큼 중복이어서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끝납니다.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끝납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좀 몇 개 한번 연습을 한번 좀 해보시면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 A, B. 얘는 5개 나열이지만 A 4개가 중복이고, 이거 1팩은 뭐 굳이 쓸 필요 없을 것 같아. 이거 계산하시면 5 나오는 거 맞니? 5가 되겠죠?
자, 몇 개 더 해봅시다, 이제. 자, 이번에는 문자의 종류를 늘려볼게. AA, BBC야. 이거는 A 두 개가 이제 나열한 만큼 중복, B 두 개가 나열한 만큼 중복이어서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면은 30에 넣을 거야. 그 문자의 같은 개수만큼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끝납니다. 자, 마지막 조금 더 많이 한번 해보면은 자, A, M, B, B, C, D.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어. 총 8개의 문자인데 8팩으로 나열해보시다가 이제 4팩, 2팩으로 나눠주기만 하면 끝. 나도 몰라. 계산하면 되고.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이제 일반화를 해버리면은 만약에 그 n개가 똑같은 게 이제 만약에 몇 개가 좀 이제 있을 때는 경우의 수를 어떻게 쓰라. n 팩토리얼 나누기. 그 중복되는 개수를 이제 PQR이라고 만약에 가정해주면은 PQR 팩토리얼만큼 각각 그냥 나눠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당구장 표시 보시면, 자, 서로 다른 n개를 일렬로 나열할 때 특정한 알개가 만약에 순서가 정해졌다. 그러면은 그 특정한 알개를 같은 것으로 본다라는 거거든. 이게 뭔 소리냐면은 수학 하에서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왔던 건데, 막 그런 거 있을걸? 뭐냐면은, A, B, C, D 네 사람을 이제 우리가 줄을 세우고 싶은 거야. 네 사람을. 근데 어떻게 배치를 시킬 거냐면은, 여기가 지금 그 줄의 앞뒤로 구별이 되어 있는데, 무조건 A는 B보다 앞에 배치시키고 싶은 거야. A는 무조건 B보다 앞에 배치시키고 싶어. 이 조건이 없으면은 그냥 마구잡이로 4팩하면 되는데, 이 조건이 달려있으면은 A를 무조건 앞에 배치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B는 상대적으로 A보다 뒤쪽에 있어야 되는 거야. 이때는 경우의 수를 어떻게 보시냐. 잘 보세요, 이거. 이거는 A, B를 어떻게 보래, 지금? 같은 것으로 보라는 거야. 이게 뭔 소리냐. 그냥 A, B를 그냥 둘 다 동글뱅이라고 가정을 해볼게. 동글뱅이. 이렇게 가정해볼게. 그러면은 이 동글뱅이는 당연히 똑같이 생긴 거니까 이거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이제 뭐냐면은 4팩 나누기 이제 2팩 해가지고 12가지가 나오거든요. 12가지. 왜 얘를 같은 것으로 취급하냐. 무조건 그 같은 것으로 본 놈의 앞에 있는 놈은 무조건 A로 지정하면 되거든. A로.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그 같은 문자 동글뱅이는 B로 어차피 정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같은 것으로 취급을 해버리는 겁니다. 같은 것으로. 같은 것으로 취급해버리면은 어떤 게 어디 위치에 오는지는 이미 다 정해지기 때문에 같은 것으로 취급을 하는 겁니다. 같은 것으로. 위치가 이미 딱딱딱딱 정해진다는 얘기야. 위치가.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그 같은 게 이제 그 두 종류일 때는 이거는 어떻게 되냐. 이거거든요. n팩 나누기 이제 p팩, q팩 이거거든요, 이제. 자, 이게 뭐랑 같냐? 이거는 그냥 n개 중에서 p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인 ncp랑 같습니다. ncp. 저건 또 뭔 소리냐? 그 아까 위에서 나왔던 예시가 a, b, b거든요. 이거는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5팩인데 얘를 이제 3개, 2개니까 3팩, 2팩으로 나눠서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었어. 근데 이거는 2개일 경우에 한해서는 이건 조합과 같다. 왜냐면은 그 5개의 자리가 있는데 A가 들어갈 3자리를 골라. 그럼 나머지 빈자리는 뭐로 채우면 되니? B로 채우면 되잖아. B로. 그러니까 이건 조합이랑 같은 겁니다. 이 2가지 팩토리얼로 나눌 때만 한정해서 팩토리얼로 나눌 때는 조합으로 봐도 됩니다. 아시겠죠? 3개 이상일 때는 안 돼요. 3개 이상일 때는. 그때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때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 정도가 답니다. 내용은. 여기가 내용이 막 그렇게 막 거창하진 않아요. 네. 다만 문제는 이제 얼마든지 밑도 끝도 없이 어렵게 낼 수 있다. 자, 보시면 필수예제 10번인데요. 자, 요 8개의 이 문자가 있는데 일렬로 나열해봐라. 이 같은 것이 막 여러 개 껴들어가 있을 때는 그 개수를 잘 세줘야 돼, 이제. 같은 게 몇 개인지.
같은 것의 개수 잘 되게. 이게 중요합니다. 뭐 사실 뭐 잘 못 세는 경우는 흔하진 않은데, 그래도 주의해서 좀 세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분류를 해볼게요. 봐봐. P가 있고, R이 있고, E가 있고, S가 2개 있고, U가 있고, R이 있고, E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렇게. 그럼 얘네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고 싶으면은 일단 8팩인데요. 이제 그 같은 것의 개수만큼 팩토리얼로 나눠요. 2개 팩토리얼만큼 중복이 발생하기 때문에 2팩, 2팩, 2팩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2팩, 2팩, 2팩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근데 마침 분모가 이게 8이어가지고요. 이게 7팩처럼 계산하면 됩니다. 5040. 분모가 8이기 때문에 저렇게 계산이 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에 2번은 양 끝에 PU가 오고 싶다. 이런 거는 우리 옛날에 그 확통할 때 많이 했었지. PU를 그럼 고정을 하시고, PU를. 네. 그 다음에 가운데 그럼 6자리가 비어요. 일단 PU가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6개의 문자 나열을 해주시면 이제 되는 건데, 이제 여기서 PU가 자리가 바뀔 수 있는 경우의 수 2팩. 그 다음에 이제 이 남은 6개의 문자를 이제 2개씩 다 갖고 있으니까 2팩, 2팩, 2팩으로 나눠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해보시면 180인가? 나올 겁니다. 180. 180. 그 다음 이제 3번인데, 자, 2개의 S가 서로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이웃하지 않을 때 나왔지? 이웃하지 않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머지를 먼저 나열했습니다. 나머지를 먼저 나열. 그러니까 S가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니까, 나머지. P, R, R, E, E. 얘네 나머지를 먼저 배열을 할 거거든? 예. 나머지 6개 나열하는 거니까, 이제 6팩인데요. 이제 R, E, 2개씩 중복이기 때문에 2팩, 2팩으로 일단 깔아줍니다, 일단. 그러니까 일단 P, R, R, E, E, U가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웃 이제 하지 않아야 되는 저 S를 그 사이사이 빈 공간에다가 이제 넣어주는 거잖아요, 이제. 넣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럼 저 넣어주는 거는 이제 자리가 7개니까 이제 그 7개 자리 중에서 우리가 이제 골라서 넣어주면 돼요. 근데 주의하실 점은 우리는 지금 S 2개, 똑같이 생긴 S 2개를 배치하는 거잖아. 그럼 뭐를 곱해줘야 되니, 그러면? 자리는 7개인데 배치시켜야 될 S가 2개야. 그럼 뒤에 뭘 곱하는 거니, 저거? 2팩분의 7P, 땡. 2팩분의 7P. 뭐, 그것도 뭐 틀리지는 않은데, 맞는 답인데, 7C가 좀 더 적합해요, 7C가. 그냥 7개 자리 중에서 2자리만 고르면은, 거기에 그냥 S 2개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선 P가 아니라 C로 쓰는 거야. 만약에 P였으면은, 얘네가 구별이 돼가지고 나열까지 해줘야 되는 건데, 이건 나열을 할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구별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저렇게만 답을 써주시면 되고, 그럼 얘 뭐 계산해보시면 뭐 나오겠죠? 180 곱하기 21? 뭐 이런 식으로 나오나? 그럼 몇이니 이거? 3780이네. 계산해보면 하면 됩니다. 자, 4번은 자, P가 U보다 앞에 오고 싶다. 저거 이제 나왔거든? 그러면 P가 U보다 앞에 오고 싶으면 PU를 어떻게 보라? 얘네를 이제 같은 것으로 취급을 해라. 같은 것으로 이제. 자, 그러면은 전체 경우의 수. 자, 이따 쓸게요. 일단 전체 경우의 수가 이제 8개니까 8팩인데, 사실 PU를 똑같은 것으로 보니까 2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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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팩. 자, 같은 거 기존의 3개까지 포함해서 2를 이제 4번으로 나눠주시면 되는 것이죠, 이제. 계산해보시면 2520이 나올 것입니다. 2520.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필수예제 11번 보시면, 이제 자연수의 개수거든요, 자연수의 개수.
자, 얘는, 자, 짝수의 개수 구하는 건데, 짝수의 개수. 일단 짝수의 개수니까 맨 뒤에가 몇으로 끝나줘야 될까, 얘가 이제? 2 또는 4로 끝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맨 뒤가 2로 끝나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맨 뒤가 이제 4로 끝나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맨 뒤가 2로 끝나면은 2는 이미 하나 쓴 것이고요. 남은 6개의 문자를 나열을 그냥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고정인 것이고 이제 남은 6개의 문자가 뭐 있습니까? 1, 1, 2, 2, 3, 4 얘네 나열해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6팩 나누기 2팩 2팩으로 계산을 해주면 됐고요. 6개, 2개 2개 중복이니까 이렇게만 해주시고 그리고 밑에 이제 4다 그러면은 4를 이제 쓴 것이니까 남은 1, 1, 2, 2, 2, 3 요거는 6개인데 1, 2개 2, 3개 중복이니까 이렇게 나눠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60인가? 예, 60으로 나오겠네요. 그래서 더해가지고 240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240. 예? 안 나눠서 하면 안 돼요. 어떻게요? 짝수 올 수 있는 거 다 넣고 중복해서 짝수 올 수 있는 거를 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 3개랑 4 해가지고 4개 이게 개수가 달라져 버리면 어긋나서 안 돼요. 개수가 달라져 버리면. 개수가. 얘는 무조건 케이스를 나눠줘야 돼. 무조건. 이 나머지 것들의 개수가 중요하거든. 나머지 것들의 개수가. 나머지 것들의 개수가 중요하다. 나머지 것들의 개수. 그 다음에 12번 요거 별표 요거 일단 3개 치시고 내신에서 100% 나오고 수능에서 100% 안 나옵니다. 요새 이 문제는 옛날에도 수능에 좀 나왔다가 요새는 좀 안 나오고요. 뭐냐면은 도로망에서 A에서 P를 거쳐서 B 지점까지 최단거리로 가고 싶다라는 문제예요. 최단거리로. 그냥 꺾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꺾어서 가는 게 아니고 좀 가능한 한 B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얘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랑 연관이 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냐면은 이거야. 일단 이 문제는 A에서 P로 일단 갔다가 그 다음에 P에서 B로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A에서 P로 가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볼게. 일일이 세는 게 아니야. 이거는 A에서 P로 가려면은 결국 오른쪽 화살표 3개랑 아래쪽 화살표 하나가 필요해요. 그럼 결국에는 이 4개의 화살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A에서 P까지 가는 경우의 수입니다. 얘네를 나열한 거.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 이것들을 이제 화살표를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의 수처럼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얘는 이제 4팩인데 오른쪽 화살표 3개 중첩이니까 이렇게 그냥 쓰는 거야. 그냥 간단하게 저렇게만 쓰시고. 자, 그 다음에 P에서 B를 가는 거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얘도요, P에서 B를 가려면 결국에 오른쪽 화살표 2번, 아래쪽 화살표 3개가 필요하거든요. 오른쪽 2개, 아래쪽 3개가 필요해서 얘는 그러면은 5팩 나누기 2팩, 3팩으로 들어가서 얘는 10가지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10가지. 그럼 이게 끝이야, 그냥. 이게 간단하죠? 그래서 4 곱하기 10. 결국 다 발생해야 되는 사건이니까 40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저 도로망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볼 수가 있다. 결국 화살표가 이제 몇 개가 이제 진행이 되는지로 봐주시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봐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셨으면, 안 넘어가니? 오케이. 자, 13번 요거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자, 요것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내신에서 잘 나오고요. 수능에서는 안 나옵니다. 자, 이거는요,
도로망에 이제 장애물이 있는 경우야. 장애물이 있는 경우. 자, 이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 얘는 그냥 그 케이스를 나눠서 풀어줘야 됩니다. 얘는 케이스 나누기. 케이스를 나눠서 이제 할 겁니다. 자, 어떻게 나눌 거냐면은, 그 A에서 그 이동 거리가 같은 어떤 점들을 좀 잡아봐야 되거든. 봐봐. 지금 이게 우물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뭔가 이 아래로 거쳐서 갈 수도 있고 위를 거쳐서 갈 수도 있는 거잖아, 일단. 그러면 잘 보세요. 그 이동 거리를 이제 봐봐. 내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기 정도로 해서 이동 거리 5짜리인 점들을 고르고 싶으면 이동 거리 5짜리 점들을 고르고 싶으면 얘를 대각선으로 그어가지고 대각선으로 이게 없긴 하지만 대각선으로 그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모든 점들은 이동거리가 5에 해당하는 점입니다. 이동거리가 5에 해당하는 점. 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각 점들은 A에서 B로 갈 때 반드시 한 점은 거쳐서 가야 되는 거죠. 반드시 한 점을 거쳐서 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 거치는 경우에서 여기 거치는 경우에서 여기 거치는 경우에서 다 구해주면 돼. 그냥 다 구해주면 됩니다. 그럼 끝나. 자,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 잘 봐. 그렇게 이제 그러한 점들을 잡는 게 중요한데, 근데 얘는 이렇게 잡는 것보다는 그냥 조금 더 여기서 그냥 여기를 잡아버리면 될 것 같아. 여기. 어차피 얘네 둘 다 여기로 모이는 거잖아. 그럼 여기로 그냥 잡는 게 좀 더 적합할 거야. 저렇게 반드시 지날 수밖에, 한 점을 지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점들을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그 경우의 수를 직접 구해주시면 되는데, 경우의 수들을. 여기서 일단 봐봐. A에서 여기까지는 이건 직진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직진 한 가지. 굳이 얘기하면은 이 오른쪽 화살표 5개를 나열하는 거여가지고 한 가지로 봐주는 거야, 이제. 일단 여기를 잠깐 PQ라고 일단 가정을 해서 볼게요. 그럼 A에서 P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일단 한 가지가 되는 것이고, 자, P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이게 오른쪽 하나랑요, 아래가 4개 존재합니다. 얘는 이제 오른쪽 하나하고 아래가 4개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5팩 나누기 4팩으로 계산해서 5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AP 한 가지, PB 5가지 해가지고 총 5가지가 되는 것. 5가지가. 그리고 이제 AQ로 한번 똑같이 해보시게 되면 AQ는 결국에는 이게 오른쪽 2칸 가고 아래로 이제 4칸 가는 것이거든요. 얘가 이제. 그러니까 얘가 이제 오른쪽 2개, 아래 4개 가는 거여가지고 6팩 나누기 2팩, 4팩으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15가지가 나올 거야. 해보시면 15가지. Q에서 B는 직진이기 때문에 이건 한 가지입니다. 이건 한 가지예요, 이제 한 가지. 그래서 이제 A, Q, B를 다 거쳐서 가는 건 어떻게 됩니까? 15가지, 5가지. 이렇게 이제 되는 거니까 얘는 더해서 20가지를 정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20가지.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마지막 하나만 그 설명하고 마무리하면은, 이거를 경우의 수를 직접 다 써서 하는 방법도 있긴 있거든요, 이제. 아마 옛날에 아마 했었을 건데, 그 점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다 써. 여기서 A에서 여기 가는 거 한 가지, 여기 가는 거 한 가지인데, 여기는 경우의 수가 얘네 둘이 합쳐가지고 여기는 2가지라고 쓰는 거야, 2가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동거리, 경우의 수가 이제 1인 점들, 이제 일직선으로 나오게 되는 점들을 한번 이렇게 그어볼 수가 있거든요, 일단. 여기 끄트머리에 있는 것들은 다 그렇게 나오겠지? 그러면은 이렇게 그냥 다 써가지고, 여기는 이제 얘랑 만나니까 여기는 이제 3가지, 여기는 이제 4가지, 여기는 5가지. 왜냐면 이렇게 이제 만나는 거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써 나가는 방법도 있어. 이런 식으로 써 나가는 거. 그래서 여기는 이제 3가지, 2 더하기 1이니까. 여기는 3 더하기 3에서 6. 여기는 4 더하기 6에서 10. 여기는 5 더하기 10에서 15. 이런 식으로 다 세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됩니다.